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국제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미국 땅을 밟은 윤세령 장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이곳에서 그녀는 잠시 시차 적응을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군복무 생활 동안 수많은 국제무대를 경험해온 윤세령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한국 여성 최초로 이 권위 있는 포럼에 초청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공항 터미널을 지나며 윤세령은 자신의 정복 차림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가슴에 빛나는 여러 개의 훈장들은 그녀가 걸어온 험난한 군인의 길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미합동작전 참가 훈장, 국방부 장관 표창, 그리고 평화유지군 활동 기념장까지. 어깨에 새겨진 중장 계급장은 무려 30년간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태극기 마크는 그녀가 대표하는 나라의 자부심을 상징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으니까요. 윤세령은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군인다운 반듯한 자세로 걸으면서도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에 도착하자 기장이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마크 윌슨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미국 공군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기장의 눈에는 깊은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경례를 하려다 멈칫하는 모습이 보였죠. 민간 항공사에서 현역 장성을 만나는 일은 그에게도 흔치 않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오늘 저희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장의 정중한 인사에 윤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화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승무팀 책임자인 샬롯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샬롯의 시선이 윤세령의 정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 들어서자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세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총 12개의 좌석 중 절반 정도가 차 있었어요.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몇몇 승객들은 명백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특히 창가 자리에 앉은 중년 백인 남성의 표정은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윤세령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무언가 불만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윤세령이 지정석인 1A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그 남성은 은밀하게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손짓으로 샬롯을 부른 뒤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몸짓만 봐도 윤세령에 대해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샬롯이 작은 수첩을 들고 윤세령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업무적인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실례합니다만 승객님께서 착용하신 군복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샬롯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권위적이고 의심스러운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윤세령은 30년간 쌓아온 군인다운 침착함으로 대답했죠. 네, 말씀하세요. 저희 아메리칸 에어라인 규정상 무장한 군인분들의 탑승에는 특별한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혹시 무기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주변 승객들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객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하고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윤세령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국제안보 포럼 참석차 공식 초청을 받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윤세령입니다. 하지만 샬롯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 순간 창가의 중년 남성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성 정말로 군인이 맞습니까? 무장군인처럼 보이는 동양 여성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객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객실 안의 정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윤세령에게 집중되었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샬롯이 결정적인 말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이용이 제한됩니다.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령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30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겪어온 수많은 시련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이것이 과연 한미동맹의 현실인가 하는 씁쓸함이 목구멍 깊숙이 올라왔죠. 이해하겠습니다. 윤세령은 단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기장 마크 윌슨이 급히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샤롯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어 보였어요. 윤세령은 자신의 가방을 챙기며 천천히 객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승객들의 시선이 복잡했어요. 어떤 이는 미안해하는 눈빛을, 어떤 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공항 내 보안 대기실로 이동한 윤세령 앞에 TSA 보안 책임자 에반 스콧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그는 전형적인 미국 법집행관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업무적인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윤세령은 차분하게 자신의 가방에서 외교 여권을 꺼내 건넸어요. 짙은 청색 표지의 외교 여권에는 대한민국 국장이 금색으로 박혀 있었죠. 에반이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윤세령은 추가로 국방부에서 발급받은 공식 소환장과 워싱턴 포럼 초청장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것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반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진 것 같았죠. 장군이 맞다면 왜 한국 국방부에서 민간기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게 했을까요? 보통 군용기나 정부 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에반의 말에 샬롯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윤세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요즘 군복 코스튬 입고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많다던데요. 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그런 컨텐츠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함께 대기하고 있던 외교부 담당관 박수빈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 합참에서 직접 보낸 공식 초청장도 여기 있는데요. 지금 윤세령 장군님께 모욕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박수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외교관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국의 장성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여기 미 국방부 공식 레터헤드로 작성된 초청장이 있어요. 워싱턴 국제안보 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친필 서명까지 있다고요. 박수빈이 서류를 흔들며 항변했지만 에반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서 위조 기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죠. 우리는 철저한 보안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무전기를 들고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어요. 얼마 후 2명의 보안 요원이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통제구역 격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신원이 확실히 검증될 때까지 이동을 제한합니다. 에반의 차가운 선언에 박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외교 사절이 미국 공항에서 사실상 억류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외교적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죠. 윤세령은 여전히 말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자신이 그토록 믿어왔던 한미동맹의 모습인지 자문하고 있었을 거예요. 윤세령은 격리된 보안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정복은 여전히 반듯했고 어깨에 달린 계급장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간 몸에 밴 군인의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있는 모습에서는 어떤 굴복도 찾아볼 수 없었죠. 박수빈은 옆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으로 한국 외교부와 연락을 취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차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박수빈의 자책 섞인 목소리에 윤세령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윤세령은 가방에서 작은 검은색 케이스를 꺼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케이스였지만 가죽 표면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그녀가 케이스를 열자 안에서 낡은 국방부 휘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색과 은색이 섞인 휘장은 세월에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광택을 발하고 있었어요. 박수빈의 눈이 그 휘장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외교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군 관련 업무를 접해봤기 때문에 그 휘장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시울이 점점 붉어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휘장, 이건 한미합동작전 훈장이잖아요. 이라크 파병 때 받으신 거예요? 윤세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휘장에는 그녀가 젊은 소령 시절 중동 지역에서 겪었던 치열한 경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날들, 그때 그녀는 미국 군인들로부터 진정한 동료로 인정받았었죠. 같은 시각 공항 관제탑 한쪽에서는 이상한 전파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사 데이비드 존슨이 헤드셋을 조정하며 모니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민간 항공편 스케줄에 없는 항공기가 착륙 허가를 요청하고 있어. 그의 옆에 있던 선임 관제사 로버트 밀러가 다가와서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레이더에 나타난 기체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민간기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기체 식별번호를 확인해봐. 데이비드가 무선으로 기체의 식별번호를 요청했고 곧이어 명확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에어포스 1-3-3-7 미 합참의장 찰스 맥나렌 장군 전용기입니다. 즉시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관제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로버트 밀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 합참의장의 전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확인됐습니다. 미 합참의장 전용기 맞네요. 데이비드의 확인에 관제탑 내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고위급 인사의 기체 착륙은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활주로 2, 3번 클리어. 우선 착륙 허가합니다. 무선 교신이 오가는 동안 공항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보안 요원들과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급하게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세령도 밖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고 무전기 소리가 자주 들려왔죠. 박수빈이 창문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공항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윤세령은 여전히 그 낡은 휘장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미군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죠. 그때 그들은 계급이나 국적을 떠나 진정한 전우였는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누군가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윤세령의 말에 박수빈이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거대한 전용기가 착륙하는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체에서 내려온 것은 미군 의장대와 함께 찰스 맥라렌 합참의장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던 급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항 관리소장과 보안 책임자들이 급히 달려와 맞이했지만 찰스 장군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어요. 윤세령 장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소장 제임스 톰슨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 합참의장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한국 군인을 찾는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윤세령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찰스 장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에반 스콧이 급히 뛰어와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보안 문제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신원 확인 중입니다. 찰스 장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번개처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격리라고요? 윤세령 장군을 격리했다고요? 에반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찰스 장군은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고 성큼성큼 보안대기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의장대와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보안대기실 문이 열리자 윤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선 찰스 장군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이어 익숙한 미소가 떠올랐죠. 찰스, 세령? 찰스 장군은 주저없이 윤세령 앞으로 다가가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미 합참의장이 외국 장성에게 이렇게 정중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본 공항 직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무례한 일이 벌어졌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찰스 장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세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라크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죠. 당신이 여기 올 줄은 몰랐어요. 워싱턴에서 당신이 공항에 억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즉시 달려왔죠. 박수빈은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 합참의장이 직접 나타나서 윤세령 장군을 구하러 온 것이었죠. 그제서야 윤세령 장군이 어떤 분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찰스 장군이 뒤돌아서서 에반과 샬롯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에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TSA 보안 책임자로서 미 합참의장 앞에서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였죠. 규정상 군복 착용자에 대한 보안 검증이 규정이라고요? 찰스 장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공항 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세령 장군은 이라크 아라사드 기지에서 저와 함께 합동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뛰어난 작전가 중 한 분이죠. 그런 분을 사칭범 취급했다는 말입니까? 샬롯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어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요? 한국 국방부 공식 서류와 미 국방부 초청장이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겁니까? 찰스 장군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미 합참의장 찰스 맥나렌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윤세령에 대한 공식 인정을 선언합니다. 모든 직원은 경례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그의 음성이 전달되자 터미널 곳곳에 있던 미군 관계자들과 공항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윤세령이 있는 방향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보안 대기실 밖 복도에는 어느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공항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보안 요원들, 항공사 직원들, 그리고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승객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윤세령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감동보다는 깊은 사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신이 원했던 인정의 방식인지 자문하고 있는 것 같았죠. 찰스 장군이 다시 윤세령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죠. 제 전용기로 워싱턴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윤세령은 찰스 장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샬롯과 에반 앞으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죠. 샬롯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을 응대해 왔지만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거든요. 더욱이 그 대상이 다른 나라의 장성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샬롯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을 듯이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윤세령은 샬롯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뿌리 박힌 편견의 문제였으니까요. 고개를 드세요. 윤세령의 차분한 목소리에 샬롯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윤세령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속에서 분노나 원망을 찾을 수 없었죠.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윤세령이 자신의 정복 가슴에 달린 태극기 마크를 가리켰어요. 한 나라의 군복은 개인의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이 담긴 상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징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샬롯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큰 소리로 울먹였어요. 윤세령의 관대함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거든요. 에반 스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를 둔 덕분에 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자랐었어요. 하지만 오늘 자신의 행동은 그런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죠. 장군님, 저도 한때 군복무를 했습니다. 에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1년간 복무했었는데 그때 한국군 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군인들의 용맹함을 직접 봤었는데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에반이 군 복무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자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당시 한국군 부대는 위험한 지역에서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었거든요. 윤세령은 에반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도 이라크 파병 당시 다양한 다국적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었거든요. 어쩌면 두 사람이 같은 전장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나요? 제1보병사단 사면대였습니다. 윤세령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녀는 그 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우였네요. 이 말에 에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동맹국의 장성을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찰스 장군이 옆에서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윤세령의 관대함과 품격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했죠. 윤 장군, 이제 정말 가시죠. 찰스 장군의 재촉에 윤세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것은 사과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윤세령은 박수빈과 함께 전용기를 향해 걸어갔어요. 공항 복도를 지나는 동안 양쪽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경례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샬롯과 에바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윤세령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나라 군인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할 것이 분명했죠.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가며 윤세령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분노보다 관용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일이 단순한 개인적 수모가 아니라 더 큰 이해와 존중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전용기 안은 윤세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찰스 장군의 배려로 그녀와 박수빈은 기내 후방 구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지상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수빈은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윤세령을 바라보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군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그 모든 상황에서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셨을 텐데. 윤세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이 서려 있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담당관, 당신은 진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수빈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권력이나 지위 아니면 무력 같은 게 아닐까요? 윤세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군복무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힘은 말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수빈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윤세령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만약 제가 아까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역시 감정적인 아시아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 분노는 그들에게 편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근거가 됐을 뿐이죠. 윤세령의 설명에 박수빈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침묵에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제가 조용히 있으면서 제 존재 자체로 말하게 했어요. 말은 거짓일 수 있지만 존재는 거짓이 될 수 없거든요. 그 순간 윤세령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화면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온 것 같네요. 윤세령이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젊은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형태의 영상이었는데 배경을 보니 한국의 어느 부대 내부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세령 장군님. 영상 속 젊은 병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의 뒤로 더 많은 병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육군 24사단 이등병 김민수입니다. 장군님이 미국에서 겪으신 일을 뉴스로 봤어요. 영상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병사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각자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희가 장군님께 편지를 써봤어요. 한 명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병사가 종이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어요. 장군님, 저는 입대 전에 군인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장군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자랑스러워졌어요. 두 번째 병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저희 누나가 군대 가기 싫어했었는데 장군님 뉴스 보고 나서 여군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장군님이 여성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세 번째 병사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세요. 장군님 뉴스 보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저런 분이 진짜 군인이다라고 하셨어요. 영상이 계속되면서 수십 명의 병사들이 각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윤세령을 보고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힘들 때마다 장군님을 생각하며 버텨낸다고 했어요. 박수빈도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젊은 군인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마지막에 나타난 것은 부대 전체가 모인 장면이었어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하며 외쳤습니다. 윤세령 장군님, 감사합니다. 장군님은 저희의 자랑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기내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윤세령의 눈가에도 어느새 촉촉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30년 군복무를 하면서 받은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죠. 이래서 참았던 거군요. 박수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윤세령의 침묵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은 내가 말해야 할 사람에게만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행동으로 전달되는 법이거든요. 윤세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용기가 워싱턴에 착륙한 지 이틀 후 윤세령이 겪었던 공항 사건은 미국 언론의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언론에서 시작된 보도였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특히 공항 내 CCTV에 녹화된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생생하게 드러났죠. CNN 뉴스룸에서는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앤더슨 쿠퍼가 저녁 뉴스 시간에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한국의 여성 장군이 우리 공항에서 겪은 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윤세령이 공항에서 조용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경례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윤세령. 이라크 파병 당시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베테랑 군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공항에서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보도했어요. 승무원의 편견에서 시작된 오해, 보안 당국의 과도한 대응, 그리고 미 합참의장의 긴급 출동까지 모든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죠.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을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기사 제목은 대한민국 여군 장군, 미국 공항에서 차별받다. 그러나 침묵으로 더 큰 메시지 전달이었어요. 기사는 윤세령의 대응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윤세령 장군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분노보다 강했고 항의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뉴욕 타임스는 더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진짜 리더는 말하지 않는다. 행동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세령의 행동을 리더십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종종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 한다. 하지만 윤세령 장군은 정반대였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자 직접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인터뷰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승무원 샬롯의 인터뷰였습니다.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샬롯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한 분을 판단했어요. 윤세령 장군님은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가장 강한 분입니다. 샬롯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저를 원망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을 때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관대함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모든 승객을 대할 때 더 신중해졌어요. 외모나 국적, 성별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에반 스콧도 별도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감을 밝혔어요. 저도 군복무 경험이 있어서 윤세령 장군님의 훈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판단 착오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는 특히 윤세령과 자신이 같은 전장에서 복무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전우였어요. 이라크에서 함께 싸웠던 동맹이었는데 제가 그런 분을 의심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세령의 품격과 대응 방식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특히 군인 출신들과 여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어요.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버티는 것이다. 윤세령 장군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다른 사용자는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롤모델을 찾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여성, 윤세령 장군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인회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윤세령 장군님은 우리 모든 한인들의 자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언론 보도와 여론의 반응들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공항 해프닝을 넘어서 문화적 편견과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윤세령의 침묵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워싱턴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윤세령은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특별히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윤세령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죠. 13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윤세령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국장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인들, 공항 직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군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윤세령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답례했습니다. 박수빈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장군님 소식이 한국에도 크게 보도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다고 해요. 윤세령이 천천히 환영 인파 사이를 걸어가는데 한 젊은 장병이 아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격이 서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군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윤세령이 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2년 전 강원도 산사태 때 구조된 민간인 가족 중 한 명이에요. 그때 장군님께서 직접 구조작전을 지휘해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세령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2년 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녀는 긴급 구조작전의 총책임자였었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실종자들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네, 맞아요. 제 아내와 갓난아기가 무너진 건물에 갇혀 있었는데 장군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구조해 주셨어요. 젊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품에 안긴 아이를 윤세령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구조된 아기예요. 지금 2살이 됐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모두 장군님 덕분입니다. 윤세령은 그 작은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아이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안녕, 예쁜 아가야. 윤세령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함께 미소를 지었어요.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뉴스로 봤어요. 장군님의 품격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윤세령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여군 후배입니다. 10년 전에 전역했지만
지금도 장군님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떤 이는 군복무 시절 윤세령의 강연을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이야기에 감명받아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장군님, 저는 내년에 사관학교에 지원할 예정이에요. 장군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윤세령은 그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했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시간이 흘러 환영 인파가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윤세령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공항을 떠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세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의 일, 그리고 오늘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박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기분이 어떠세요? 뿌듯해요. 윤세령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복을 입는 것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책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복을 보고 희망을 갖고 꿈을 키워나가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겪은 일도 결국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차창 밖으로는 한국의 익숙한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세령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정복은 사라져도 남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감동과 교훈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윤세령은 정복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이 정복을 입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말이죠.